2026학년도 광주과학고 입학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입학 전형 요강을 샅샅이 분석해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 그 핵심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광주과학고 도대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6단계의 로드맵을 따라서 A부터 Z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하나씩 따라오시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광주과학고가 과연 어떤 학생을 찾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학, 과학 점수만 높은 학생을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과학 지식의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더할 줄 아는 창의융합형 인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의대가 아니라 순수 과학, 공학 분야에서 진짜 성장하고 싶은 확고한 이공계 DNA를 가진 학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입학 구조, 그러니까 이 숫자 안에 숨어있는 전략적인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광주과학고는 정원 내에서 딱 90명만 뽑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소수 정예교육을 지향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도너트 차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체 정원의 정확히 절반, 무려 45명을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해요. 이건 다른 영지학교랑 비교했을 때 정말 높은 비율이거든요. 한마디로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45명 안에는 더 복잡한 제도가 숨어 있어요. 바로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라는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제주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2명이나 배정되어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로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단 1명뿐이에요.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인 셈이죠. 이제 지원자가 합격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3개의 관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하는 역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정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딱 3일뿐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시작조차 못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에요. 전형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서류에서는 학생의 학업 기록과 잠재력을 보고요. 2단계 지필고사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캠프에서는 탐구 역량이나 협업 능력 같은 다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2단계입니다. 사실 1단계 서류 평가는요, 특별한 결격 사유만 없으면 대부분 통과시켜줍니다. 하지만 2단계 지필고사에서 지원자의 대다수가 걸러지고 약 150명 정도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경쟁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평가의 시작점인 서류 준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 정말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 공문으로 직접 발송해요. 서류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장치인 거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잠시 집중해 주세요. 이건 모집 요강에 명시된 정말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 자체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써주시는 정성적인 평가, 즉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원자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는 사실상 2학년 기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의 내신 성적, 선생님들의 코멘트, 그리고 교과 활동 기록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게 합격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광주과학고가 모든 지원자와 재학생에게 보내는 그야말로 타협이 불가능한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해요. 만약에 재학 중이나 졸업 후에 의대나 약대 쪽으로 진학을 시도하면 이 4가지의 강력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특히 저 두 번째 영재학교로서의 모든 장점이 사라진 일반 고학생부를 받게 된다는 건 대입해서 정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최종 합격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격 전략은 크게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정량적인 지표인 학업 기록. 이건 2학년 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다른 한쪽은 정성적인 평가 서류인 자기개발 계획서. 여기에는 스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탐구 스토리를 진솔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르는 2단계 시험. 이건 선행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중학교 심화 개념을 바탕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보는 시험이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분석했던 정원 구조 잊지 않으셨죠? 내가 만약 광주, 호남, 제주 지역 학생이라면 이 구조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요. 수도권 학생이라면 압도적인 실력으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형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내가 왜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시 요강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합격 전략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합격 스토리를 써내려갈 차례입니다.